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한 양포항. 오늘 양포항을 나서는 배는 23톤급 대왕문어잡이 어선 청경호. 이른 새벽부터 선원들은 출항 준비로 분주하다. 액선이라고 상소 문어 많이 잡으면 상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배가 출항하자 선원실로 모여드는 선원들. 타시자마자 여기 주무시는 거예요? 야, 오늘 자야 돼. 가기 왜 가려면 네. 지금 나가면은 한 3시간 반, 4시간 나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놔야 돼. 일단. 청경호의 갑판장인 전해출 씨. 출항하는 이 시간이 가장 긴장된다. 배탈 사슬을 다 먹기 그 아이가 일단 가가 고기를 많이 잡아야 제가 배탈 재미도 있고 보람이 있지. 막 고기 먼저 뭐 거기서 고생들 하고 뭐 재미있겠나. 살이 맞닿는 작은 방이지만 이곳에서 선원들은 만선을 꿈꾼다. 선원들이 단잠에 든 사이 선장실에서는 김기호 선장이 배를 조종하고 있다. 하루 나와가지고 뭐 고기 많이 잡기를 또 바라고 사고나 안전사고 뭐 무사히 귀향할 때까지는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지 다른 쪽으로는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양포항에서 4시간을 달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근처까지 온 청경호. 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 선원들은 조업 준비를 시작한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미끼 작업. 대왕문어를 잡기 위한 미끼는 정어리. 얼려져 있는 것을 가져와 얼음으로 덮어 그 상태를 유지한다. 원래 얼라한 건데 네. 녹아 비면 안 되거든. 왜요? 말랑말랑해져 본다니까. 거기다 그래 좀 얼어 있어야 넣기가 좋다고. 미끼 넣기가. 선원들은 얼어있는 정어리를 작은 주머니에 7개씩 넣는다. 정어리요? 정어리하고 이거 먹이 갈아치. 먹이 바꿔 이제 물 밑에 있는 걸 갖다가 얹어 올리고 이거 새거를 바꿔야 해. 문어가 정어리를 좋아하나 봐요? 냉수가 많이 나요. 냉수 맞고 오는 거지. 이 주머니는 나중에 통발에 달아주는데 통발이 올라오자마자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의 시작이다. 선원들은 부표와 깃발로 어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깃발에는 5kg이 넘는 벽돌이 달려있어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통발을 엮고 있는 본줄의 길이는 2km. 본줄에는 65개의 통발이 달려있는데 통발은 대왕문어가 서식하는 수심 150m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하루에 통발을 몇 개나 들어 올리세요? 우리 한 1,300개. 1,300개 정도? 한참을 기다린 끝에 모습을 보인 대왕문어. 대왕문어는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물때와 상관없이 1년 내내 조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부터 5월까지. 여름에는 일본 해협 아래까지 내려가 잘 잡히지 않는다. 이게 입이래 이게. 이게 입이요?
먹물 싸는 거. 대왕문어는 남해와 동해에서 잡히는 돌문어와는 다른 종류. 대왕문어는 길이가 2m가 넘는 것들이 잡히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동해안 먼 바다에서 조업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외에도 북태평양과 일본, 중국 등지에 서식한다. 먹이 여기 있으면은 예. 뭐 이거 먹으려고 이리 들어간다고 여기 저 구멍으로. 요게. 대왕문어는 미끼 냄새를 맡고 통발 옆에 난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꺼내기 전까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대왕문어 잡이 통발은 가로 130cm, 세로 80cm, 높이 60cm로 통발 중에서도 큰 크기. 머리가 큰 대왕문어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통발도 크기가 크다. 근데 요거는 문어가 좀 달지만 부산 쪽에 내려가면은 대마도 쪽에 내려가면 문어 한 마리 50kg 세리 나가거든. 통발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미끼를 갈아주는 중. 통발을 내릴 때 달려있던 미끼 주머니를 빼고 새 주머니를 묶어준다. 대왕문어가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끼가 흩어지지 않게 주머니 속에 넣어주는데 이거 얼마나 만에 올리세요? 얼리 5일이요? 보통 5일 만에 올리나요? 한 10일씩 돼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 없네. 아, 옆으로는 대왕문어가 올라오면 한 마리씩 자루에 담는다. 종류별로 분류하는 다른 물고기에 비해 대왕문어 잡이는 손이 더 많이 가는 작업이다. 자기 거리 싸움한다고 그러니까 자료에 따로 담아줘야 돼요. 자기 거리 따로 물어가 죽어버려. 살끼리 먹어요? 자기 거리 먹기라. 통발이 올라오면 본줄과 분리하고 미끼를 갈아 끼운다. 분리된 통발은 배 한쪽부터 쌓아 올리는데 65개의 통발을 모두 쌓아 올리면 그 높이는 2m가 훌쩍 넘고 3m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왜 이렇게 높게 싸는 거예요? 아 이렇게 쌓아야 통과가 다 채워지 겠다. 개수가 있어 이렇게 높게 쌓아야 돼. 23톤급 청경호에 커다란 통발 65개를 모두 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 통발이 넘어져 선원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통발이 올라오면 선원들은 바닷물로 통발에 붙은 이끼와 해초들을 모두 씻어준다. 우물에 저거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거 씻고 낸 거고. 씻지 말고 바로 담그면 안 돼요? 아 그럼 문어가 안 들어가. 어느새 올라온 통발이 갑판을 가득 메웠다. 다음 작업은 통발을 바다에 던지는 투망. 부피와 깃발을 본줄 양끝에 매달아 주는데 작업의 특성상 본줄의 끝부터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통발은 올릴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차례로 바닷속으로 밀어넣는다. 이때 본줄과 통발을 묶어줘야 하는데 이 일은 경력 25년인 전해출 갑판장과 이정수 기관장만이 할 수 있다. 본줄 맨 끝에 부피와 깃발을 달아 바다로 던지면 통발 투망 작업은 모두 끝이 난다. 오전 작업을 마치자 이정수 기관장이 통발에 걸려 올라온 장어를 꺼내든다. 뭐 하시게요? 해 생선해. 안 하고 해. 점심 메뉴로 방금 건져 올린 장어회를 준비하려는 것이다. 지겹지 않으세요? 회. 너 우리는 육고보다 해를 많이 먹어. 육고기는 맛없어. 육고기 맛없어요? 통발에 걸려 올라온 물고기들은 이렇게 선원들의 요리 재료가 된다. 부엌에서는 이원수 조리장이 밥을 푸는데 성인 남성 2명이 먹어도 남는 양이다. 이렇게 많이 커야 돼요? 얘랑 배고프다. 네. 그러니까 가만 안 흔들리는 어선에서 일을 하면 배가 쉽게 꺼지기 때문에 선원들은 육지에서보다 밥을 많이 먹는다. 청경호에는 한국인 선원 3명과 중국인 선원 3명이 타고 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모두 한국인 선원이었지만 점점 중국인 선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내가 하는 게 재미로 타는 거는 재미가 있대요. 직업적으로 타면은 별로 뭐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안 하고 맛있어요. 어느새 입맛도 한국 사람이 다 됐다. 돈 많이 벌었어요? 여기 와서? 예. 돈 많이 벌었어. 돈 벌어서 뭐해요? 예? 돈 벌어서 뭐 하세요? 돈 벌어서 뭐 집에 붙이요. 그 집에 붙이고 나면 좋아요? 기분이? 이거는 뭐야? 오늘 예. 집으로 어머니 아버지 붙여주면은 네 기분이 좋냐고. 기분이야 기분. 집에 좋은 붙여 주면 그거 집 각시 아버지 좋아하지? 어? 그래 그 좋아하냐 이 말. 이거 보내주면 좋냐 이 말이다. 야, 좋아. 그거 예. 그래 좋아. 예, 그래. 저 좋아요. 잘했어. 네. 다시 재개된 추억. 잡아라. 통발을 올리던 선원들이 갑자기 모여들었다. 문어 한 마리가 통발 옆에 걸려 올라온 것이다. 생각보다 큰 녀석이다. 걸어가 한가지 걸어가 나와. 20분간의 시련 끝에 문어를 건져 올린 전해출 갑판자. 25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자루에 집어넣기에도 벅차 보인다. 내연심하고 들어가려다가 구멍을 못 찾아가지고 저 통발 벽을 붙었는 거야. 한 선원이 애써 잡은 문어를 보여주는데 언뜻 보기에도 다른 대왕 문어보다 크기가 크다. 몇 킬로예요? 20kg. 20킬로요? 힘들게 잡은 문어 한 마리에 이정수 기관장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다. 이런 것이 뱃일을 하는 보람이 아니겠는가. 딱딱 이름만 딱 이래버려 말해버려. 머리가요 비슷하네요. 비슷하네. 밤이 되면 선원들이 뱃머리에서 부표가 있는 위치를 선장에게 알려준다. 레이더와 좌표를 이용해 통발이 있는 장소 근처까지 왔다고 해도 파도 등 자연적인 영향으로 인해 통발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이다. 육지에서는 많은 일이 기계화됐지만 바다에서는 사람이 해야 하는 작업이 더 많다. 그런데 기다리던 대왕 문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선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 통발의 무게는 10kg. 문어가 들어있으면 20kg이 훌쩍 넘어 40kg에 달할 때도 있다. 거기에 바닷물의 무게까지 더하면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러나 선원들은 이렇게 빈 통발만 올라올 때가 가장 힘들다. 급기야 반갑지 않은 장어까지 올라온다. 장어잡이 어선과 조업 지역이 겹쳐 어장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신호다. 그때 기다리던 대왕 문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신 올라오는 문어에 선원들이 다시 힘을 낸다. 고기 있다고 이제 준비하라는 소리. 배 용어로 그냥 대가리 일한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딴 사람들이 빨리 준비를 하지. 올라와서 보고 오면 늦다고. 이 올라온 타이밍이 안 맞다니까. 이정수 기관장의 신호에 한쪽에서 망을 던져주면 다른 선원이 문어를 넣고 문어를 받은 선원은 어청에 집어넣는다. 선원들은 이렇게 한 몸처럼 일하고 있었다.
아 이제 수업 다 끝나신 거예요? 아 이제 뭐 하세요? 이제 잠자러 가야지. 선원들이 조업을 마친 시간은 자정이 넘은 시간. 17시간의 긴 조업을 끝낸 것이다. 선원들이 작업복을 들고 향한 곳은 기관실. 기관실에서 무슨 가서 옷 마르 걸어. 옷이 말라야 되지. 여기가 따뜻해요? 그렇지. 열이 많이 나니까. 딴 데로 옷 마를 데가 없거나. 기관실의 엔진 열기 때문에 10분이면 옷이 마른다고 한다. 하루 종일 파도 그리고 무거운 대왕 문어와 싸운 선원들. 몸이 상할 날이 없다. 청경호 선원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선원실. 이건 무슨 약이에요? 네, 이 배 일하다가 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돼 있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피부에 약간 이상이 있어가지고. 지난 2월 기관실에서 엔진 수리하다가 유압벨트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는 이정수 기관장. 어디 다치셨는데요? 당시에는 손가락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큰 사고였다. 이식해가지고 한 2달 병원에 있어. 이식을 하셨어요? 손 자르려 하다가 요때 손 피부 이식이 살았나. 뱃일 하시는 분들은 다 손이 좀 성할 날이 없겠어요? 배가 줄 하는 배들은 거의 다 그렇지. 많이 손은 많이 다치지. 기계 당기는 힘에 손 들어가면 손 날아가 버리지 이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조심해야지. 청경호를 탄 지 2년. 중국 길림성에서 온 단신파 씨. 오는 8월에 있을 휴가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중국 빨리 가고 싶어요? 8달 가요. 고단했던 선원들의 하루가 이렇게 끝이 난다. 다음 날 아침. 한국과 일본의 경계선까지 다다른 청경호. 일본 순시사. 일본 해협에 가까워질수록 대왕 문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된 작업. 어제보다는 많은 수의 대왕 문어가 모습을 드러낸다. 웬만한 사람은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는 뱃일.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손이 붓고 파도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 또 여객선과 달리 어선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멀미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배에서는 경력이 적어도 나이가 많은 선원들을 대우해준다. 그러나 경력별로 하는 일은 분명 다르다. 뱃일 하면서도 단계가 있나 봐요. 제일 처음에는 이거 몇 개 엮고, 두 번째는 이거 엮고, 세 번째는 이제 통과 들고, 네 번째는 이제 앞에 걸고, 똑같이 해도. 내가 마지막에 제가 술줄 따르고. 대왕 문어잡이 어선의 경우 처음 타면 먹이를 주머니에 넣는 일부터 한다. 그 다음에는 들어올린 통발을 쌓는 일을 하게 된다. 그 후에는 본격적인 작업인 바다에서 통발을 들어올리는 일을 하고, 가장 경력이 많은 선원은 줄 정리하는 작업, 일명 줄잡이를 한다. 올해 51세인 이원수 조리장. 배에서 나이가 가장 많지만 막내가 하는 일을 맡고 있다. 밤새 타다가 이제 와서 이거는 좀 어설프지. 그날 밤 청경호가 통발을 내려놓은 곳에 저인망 어선이 나타났다. 우리 어장 있는데 끄면 안 되거나.
방금 내려놓은 어장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 누가 되면서 가면 이겨. 저 배를 갖다 저인망이라 하거든. 저인망에 땅 밑으로 끄는 배. 그러니까 저런 배들이 어장이 우리 땅에 이렇게 깔려있으니까 땅에 끄거든. 그러니까 레이더를 보고 우리 지역에 딱 들어오면은 못 오게끔. 다행히 저희망 어선이 방향을 바꿔 다른 조업지로 향한다. 계속되는 조업. 그러나 기다리던 대왕문어는 보이지 않고 빈 통발만 올라온다. 오늘 한번 하루만 한 250마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180마리 잡았어. 그때 31명이 갑자기 바다를 가리킨다. 수어. 저거 오면은 설비를 내려 바람 분다니까. 이거 먼 바다는 이게 잘 안 오는데. 반갑지 않은 숭어의 출현에 선원들의 손놀림이 빨라진다. 다음 날 높은 파도가 청경호를 감싼다. 바람이 하면 맹겨 새까리가. 김기호 선장은 무전을 통해 날씨를 확인하느라 분주한데 높은 파도가 계속되면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기호 선장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아니 와학세가 바람 많이 오는데. 바다에서 비보다 무서운 것이 바람. 파도가 3m 이상이 되면 작업이 불가능하다. 많이 부는 편. 날씨는 이게 나쁘진 않은데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부네. 이게 뭐 나가면 작업이 안 돼요. 지금 작업을 아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위험해요. 정말 이게 부피가 많기 때문에 잘못 넘어와가지고 사람이 맞고 하면 다친다고. 이 정도 파도면 다른 어선의 경우 조업을 할 수 있지만 대왕문어 잡이배는 조업을 할 수 없다. 대왕문어 잡이는 커다란 통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발이 무너지거나 통발을 들어올리기 위해 고개를 숙이다가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항구로 돌아온 청경호. 선원들의 어깨가 무겁다. 얼마나 잡으셨어요? 한 150마리 뭐 한 700마리 잡아야 되는데 뭐 150마리 못 잡아. 하루 조업을 포기한 탓에 문어의 양이 많지 않다. 아 그럼. 양포항과는 조금 떨어진 포항 어판장. 어판장은 가득 쌓인 문어와 문어를 사려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문어가 크고요. 어구 약간 많이 났잖아. 청경호에 대왕문어를 실은 트럭이 조금 늦게 어판장에 도착했다. 경매는 도착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대왕문어의 무게를 잰다. 무게에 따라 킬로그램당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왕문어 중 가장 비싼 것은 5kg 미만, 10kg 이상은 킬로그램당 가격이 모두 같기 때문에 작은 문어가 큰 문어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짝다리. 짝다리요? 상품 값이 떨어지는 거죠. 문어는 7도를 유지해줘야 하는데 경매가 끝날 때까지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얼음을 재워놓는다. 경매가 시작되고 대왕문어는 한 마리에 10만 원이 넘는 것들이 많아서 한 마리씩 팔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경매를 지켜보는 김기호 선장의 표정이 밝지 않다. 경매가 시작됐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가격이 별로 안 좋아요. 가격이 별로 안 좋아요. 고기가 많이 났어요. 어제보다 킬로그램당 1,000원이 떨어진 가격. 대왕문어 성수기로 물량이 많이 쏟아진 탓이다. 발걸음이 되게 무거워 보여요. 가벼울 리는 없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야죠. 배가 출항하지 않은 휴일. 청경호 선원들이 항구에 모였다. 조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수리하기 위해서다. 출항을 하지 않은 날에도 선원들은 다음 조업 준비로 분주하다. 수리할 거 수리하고 예. 또 기름 받고 물 받고 미끼 받고 그래야 되죠. 출항 준비. 어창에 산소를 공급할 산소통을 새로 싣고 기름을 가득 넣어준다. 얼마 넣으신 거예요? 2톤. 기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하면 갔다 뭐한 2톤 반. 정어리가 들어있는 2kg 미끼 포대를 싣는 선원들. 한 포대에 18,000원인 미끼를 100포대 싣는데 작년보다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배와 선원의 안전을 책임질 엔진 점검은 이정수 기관장이 맡는다. 그렇지 뭐 어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지. 물, 오일, 그럼 벨트 같은 거. 새벽 3시 다시 출항에 나선 청경호. 김기호 선장은 바다 날씨부터 확인한다. 한 번은 뭐 헛땅 주고 왔는데 이제 뭐 날씨가 좋다니까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될 텐데 뭐 거기 걱정이 좀 앞섭니다. 6명 선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김기호 선장은 어깨가 무겁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 조업을 위해 일어난 선원들. 저번 조업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서두른다. 심해에 사는 대왕문어를 잡는 일은 조업 시간이 따로 없기에 가능하다. 해도 안 떴는데 일하시는 거예요? 예, 빨리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해. 고기 많이 잡아 있기 때문에 일찍 일해야 돼요. 조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떠올랐다. 그런데 문어보다 다른 물고기가 먼저 모습을 보인다. 우럭, 삼식이 등 모두 좋지 않은 손님들이다. 대왕문어가 서식하는 곳이 아닌 장소에 통발을 놓으면 이렇게 다른 물고기들만 보이는데 어장을 내릴 때 위치를 잘못 선택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왕문어는 바닥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어군 탐지기로도 감지되지 않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 조업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기다리던 문어가 올라오지 않자 선원들은 더욱 힘이 빠진다. 그때 통발 틈에 붙어있던 문어 알이 눈에 들어온다. 원래 바위 틈에 산란하는 문어. 아마도 통발이 바위 틈이 있는 곳까지 내려간 모양이다. 이게 새끼 놀라고 살라내나 그래. 이는 대왕문어가 가까이 있음을 증명하는 좋은 신호이기도 하다. 드디어 대왕문어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몇
대왕문어가 여러 마리 올라오기 시작하자 김기호 선장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다. 신이 난 선원들의 작업 속도도 조금씩 빨라진다. 그러나 저번 조업의 부진을 만회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고기 잘 잡히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잡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중간줄 그대로 잡힌대. 이야. 우와. 몇 마리예요? 한 마리 죽었어. 한 마리 죽어라. 대왕문어는 한 통발에 2마리 이상 들어있으면 죽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이 사나워서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기 때문이다. 안 되니까 상품 안 되니까 버려.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선원들. 줄을 잡아야 하는 기관장도 틈이 날 때마다 미끼를 넣는다. 이렇게 일이 바빠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일을 돕는데 이것이 파도와 싸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선원들 간의 우정이다. 통발을 올리던 이정수 기관장. 선원들만의 언어로 대왕문어의 무게를 알려주는데 오랜 시간 작업을 해서인지 보지 않아도 무게를 맞춘다. 양파는 뭐예요? 5kg 미만을 저 담는다고. 양파 조명에다가 5kg 미만. 그래서 양파라는데. 이렇게 작은 문어를 양파 주머니에 따로 넣는 이유는 무게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5kg 미만이 제일 비싸다. 큰 거는 키로에 한 4,000원, 저거는 키로에 한 15,000원. 작은 문어는 제사상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한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통발에 걸려 올라오는 새우와 소라는 선원들의 간식이 된다. 싱싱한 소라가 올라오자 그 자리에서 깨서 날것으로 먹는 간신파씨. 우와. 맛있고요. 가보세요. 원래 중국인들은 회를 잘 먹지 않지만 그동안 중국 선원은 한국 사람만큼 회를 좋아하게 됐다. 통발에 걸려 올라온 작은 문어들은 다시 바다에 놓아주는데 바다에도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300g 미만은 버려야 돼. 그거 잡으면 안 돼. 펴가 거의 펴가 잡으면 새끼는. 1차 조업이 끝나고 다음 조업을 준비하는 시간. 갑자기 속력을 내기 시작한 청경호.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기는 뭐 보잡더라도 뭐 여장 관리하러 가요. 지금까지 조업하던 일본 해협 근처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계선.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우리 재산입니다. 재산이요? 이게 이제 우리 여장의 위치를 다 정하는 거죠. 어장 주소. 그렇죠. 통발을 내릴 때마다 그 위치를 적어놓는데 통발을 올릴 때 이 좌표를 보고 찾아가는 것이다. 새벽부터 이어온 조업으로 피곤한 선원들. 어느새 잠이 들었다. 일라 빨리. 사기를 씨. 야, 나야. 나왔다. 나왔어. 그런데
좌표를 적어놓은 곳까지 찾아왔지만 부표가 보이지 않는다. 누구야? 승용원 거네. 비슷한 부표가 많아 다른 배의 부표와 구분이 가지 않는 것이다. 이게는 승용원에. 이대로 부표를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정수 기관장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30분을 헤맨 끝에 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원들은 부표와 깃발을 건져내고 작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본줄과 닻이 잔뜩 엉켜져 올라온다. 닻에서 본줄을 풀어내는 전해줄 갑판자. 이 통발은 한 달 전에 내려놓은 것인데 그동안 큰 파도가 여러 차례 왔다 갔는지 처음부터 작업이 쉽지 않다. 가까스로 올린 통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데 통발을 오랫동안 바다에 넣어놓으면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찌그러지면 어떻게 해요? 또 발라가 수리하고 수리. 이거 맞잖아. 가에 가서 수리하고 용접하고 하는. 금전적으로 저 하나에 돈이 2만 6천 원씩인데 빨간 통발한 게 그물만 끊어진 통발은 그 자리에서 수리해 다시 사용한다. 본줄 끝에 달린 부표를 올리는데 이번에는 깃발이 부러져 있다. 새로 내릴 깃발을 만드는 이원수 조리장. 통발을 내릴 때마다 깃발의 색깔을 바꾸는데 이걸로 통발을 언제 내렸는지 알 수 있다. 이곳은 주로 10월 이후에 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대왕문어가 이곳까지 올라오기 때문이다. 대왕문어가 올라오지 않아도 투망을 하는 것은 어장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통발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어선이 어장을 차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통발을 내리고 나서 새 통발을 준비하는 선원들. 몇 개 살리봐라. 살리봐라. 70개 깨라 70개. 여비 5개. 보통 65개의 통발을 엮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70개를 엮어둔다. 새 통발을 내릴 곳도 역시 10월에 조업할 장소이기 때문이다. 우리 여장 있는 쪽에 놓을 자리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는 바다에도 뭐 자리가 다 있어요? 배정이 있나요? 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여장을 갖다가 바다도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그래 여장 손실도 없고 일도 빨리 되고. 선장의 신호에 따라 며칠 전 봐둔 자리에 통발을 내리는 선원들. 이정수 기관장의 얼굴에 풍어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다. 오는 10월 이곳에서 이들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길 기대해본다. 새벽부터 이어진 추워. 선원들의 작업은 쉴 틈 없이 계속된다. 쉬는 시간은 없나 봐요. 쉬는 시간 없지. 작업하는데 쉬는 시간 없지. 언제 쉬세요? 다른 게 쉬는 기지. 그때 갑자기 이정수 기관장이 분주해졌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불꽃이 튀는 것이다. 엔진이 고장날 경우 이대로 조업을 중단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 그 배진에 이상 없지요. 기관실로 들어가 엔진을 점검하는 이정수 기관장.
다행히 큰 고장은 아닌 듯하다.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 기가 막 보화가 많지 이게. 기계 마력수는 약한데 쓰는 양은 전기이 많고 하니까. 그런 괜찮은 거예요? 두 마리. 와, 몇 마리요? 두 마리. 다시 일본 해협 근처에서 시작된 추억. 지난번과는 달리 기다렸던 대왕 문어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대가리 주면 안 되나? 잘 잡히니까 좋은가 봐요. 그렇지요. 여기 많이 올라오면 힘이 길러 생긴다고. 그런데 이때 통발에 연결된 본줄이 무게에 못 이겨 끊어지고 말았다. 한번 가봐라. 저 이제 찾아야지. 이대로 통발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끊어진 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손실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통발을 잇는 줄이 끊어지면 다시 찾는데 3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이원수 조리장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 지친 선원들을 위해 저녁 메뉴로 문어 한 마리를 잡았다. 경력 20년의 이원수 조리장. 흔들리는 배 안에서 칼질을 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하다 보면 여러 어른 하다 보면 여러 생기지. 맘먹자 맘먹자. 식사 시간에도 김기호 선장은 선장실을 나오지 않는데 잃어버린 통발을 조금이라도 빨리 찾기 위해 밥을 먹으면서도 바다를 살핀다. 선원들은 갑판 위에 둘러앉았다. 가장 무슨 거다. 내가 벌써 다 먹는데. 이렇게 바다에서 먹는 문어가 가장 맛있다는 이정수 기관장. 물때에 가면은 서도가 난다면은 이 문어가 좀 찔찔하다고. 아우 소리 내가 또 한 번. 문어를 좋아하기는 중국 선원들도 마찬가지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야, 정말 보냈냐? 있어요. 많다. 문어 많이 먹고 문어 많이 잡더라. 이제 다시 강행군이다. 아니 벌써 받으시고 일하시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하셔야 돼요? 바다에 나오면 전제. 야, 빨리 저희 좀 들어줘야. 본줄이 끊어진 위치로 돌아온 청경. 바닷속에 줄을 넣어 본줄을 찾아내는데 이때 줄 끝에 쇠로 된 갈고리인 조새를 넣어 건져 올린다. 어느새 어두워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조새와 쇠사슬을 바다에 내리고 줄이 끊어진 위치에서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청경호. 통발이 있을 만한 위치를 지나가며 찾아내는데 이것은 레이더나 최신 기기로도 할 수 없는 일. 철저히 선장과 선원들의 경험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꼭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될 것 같아. 저희 다 올라와. 찾으면. 정말 한 달에 350만 원. 1시간여의 작업 끝에 드디어 걸려 올라온 통발. 본줄의 중간 부분이 걸려 올라온 것이다. 잡은 부분을 부표로 표시하고 한쪽을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잘라면 돼요. 잘라면 돼요. 그거 해야 되네. 이렇게 줄이 끊어진 경우 작업 시간이 보통 통발을 올릴 때보다 4배 이상 소요된다. 다 젖었어. 작업이 되게 느려지겠어요, 이런 거 있으면. 많이 늦지. 어떤 때는 한 4시간, 5시간 이런 걸 한 게. 자칫 잘못했으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통발. 그 통발 안에서 상당한 양의 문어가 잡혀 올라오기 시작한다. 쉽지 않은 작업. 높은 파도로 힘들기도 하련만 선원들은 담담하게 일을 해낸다. 바다에서 일하는 뱃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다가 좋으세요? 좋지. 어떤 점에서? 저는 옛날에도 우리도 회사 생활 해봤는데 회사 생활하고는 우리가 안 맞아. 자유가 있잖아요. 얽매인 게 없잖아. 하루 동안 잡은 문어를 점검하는 이정수 기관장. 평소보다 긴 20시간에 가까운 작업을 했지만 피곤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고기도 많고 사고도 없고 무사히 껌도 껌맞춰. 고맙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해라 이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나가게. 존의 절갑반장은 하루 종일 묵은 피로를 물 한 바가지에 날려보낸다. 배 안에서 이렇게 씻는 기분 풀릴 것 같아요. 생마도 예수도 시원하게 오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야참을 먹는 선원들. 한 달의 절반 이상 함께 생활하는 이들은 이미 국경도 나이도 초월했다. 따고. 딴거 아니다. 아이디요. 어깨 쪽이네. 바다에 나온 순간 이들은 이미 한 가족이다. 또 우리는 뭐 정인 대적이 없잖아. 70이고 80이고 뭐 탈락하면 타니까. 그러네요. 지금 뭐 예산 몇 킬로 뭐 50살 되면 잘리고 그런 거 없지. 자기만 충실하면 그냥 타면 되지. 그게 좋지 뭐.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5년 배를 탄 선원들은 바다에서 자신만의 희망을 가져본다. 선원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시간. 김기호 선장은 다음 어장을 향해 달려간다. 내 희망은 더 이상의 뭐 욕심도 없고 입에 뭐 내가 늙어가지고 거동을 못할 때까지 배를 타는 게 그게 내 희망이야. 다음 날 유난히 날씨가 맑다.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고스란히 맞으며 작업하는 선원들. 이렇게 맑고 파도가 잔잔한 날씨는 대왕문어를 잡기에 아주 좋은 날이다. 통발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 또 많은 문어들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계속 대왕문어가 올라오자 선원들은 신이 났다. 야, 이게 돈이 아니라 대왕문어. 여기야 뒤에서 여기야 힘든 상황에서도 풍성한 식탁을 위해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넓은 바다에서의 자유로움. 이것이 바로 뱃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이자 보람이다. 비록 파도가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오늘도 이들은 바다로 향한다.